손흥민과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박서준은 JTBC와 영국 토트넘 공식 채널의 스퍼스TV가 동시 촬영한 비대면 인터뷰에서 최근 100호와 150골을 터뜨린 손흥민과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스날전에서 손흥민 전매 특허인 중거리 가마차기 슛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손흥민 존에서 나온 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차냐는 것에 대한 손흥민의 답변은 피나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위치에서 슈팅을 잘하지는 않았다며 내 존이라고 말하기는 창피하지만 모든 윙어가 좋아하는 위치다. 거기서 훈련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다. 다른 거 없이 피나는 노력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말이 사실인 것은 모든 윙어가 그 위치를 좋아한다고 해도 딱히 그 존에 들어갔을 때 손흥민과 같은 느낌을 주던 윙어는 맨유의 애슐리 영과 같은 몇이 안 되는 선수들 뿐이죠. 또한 손흥민은 본인 말대로 노력파라는 사실을 아마존 프라임 스포츠의 라스트 5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와 현재를 망라해 누구와도 보낼 수 있는 5분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너무 많아 답하기 어려운데 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축구와 관련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날두는 노쇼 사건으로 국내에서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만 성실한 운동과 몸관리로 35세인 지금까지도 득점 기계로 유벤투스에서 활약하고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력파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죠. 따라서 손흥민 존을 만들어낸 노력파 손흥민도 호날두의 그러한 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날 손흥민은 자신이 끊임없이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앞서 배우 박서준이 손흥민은 차범근과 박지성, 손흥민 중에 누가 레전드인 것 같냐고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100호골을 넣든 200골, 300골을 넣든 지금까지 차범근 감독님과 지성이 형이 했던 업적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 말하게 됐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손흥민은 목표를 잡고 그 정도에 도달하면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해보고 싶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왜 굳이 호날두를 만나고 싶냐고 했지만 이렇게 성실한 노력파이자 겸손한 손흥민이 호날두의 노력하는 면을 담고 싶다고 한들 비난할 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면만 안 본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특히 오늘 풀럼과의 17차 라운드에서 손흥민의 헤더는 호날두를 떠올리게 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업사이드도 매우 절묘하게 뚫어낸 상황에다가 골키퍼와 1대1 헤더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레올라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아니었다면 거의 골이나 다름없는 다이빙 헤더였습니다. 150호 골을 어시스트 해준 은돔벨레는 이번에도 역시 센터링을 과감히 앞으로 빼준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침투력과 감각을 믿고 적당한 범위의 패스를 뿌렸고 역시나 손흥민은 적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을 아니나 다를까 일부 평점 매기는 매체에서는 야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날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주면서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매겼는데요.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5점은 다른 선수의 5점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다른 그저 그런 활약을 보인 선수들도 거의 6점을 받은 상황에 손흥민이 5점인 것은 빅찬스를 놓쳤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90미니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의 5점을 줬는데 역시 빅찬스를 놓쳤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매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첫 골 외에 별다른 활약이나 움직임이 없었던 케인에게는 두 매체 모두 7점을 주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EPL 리그는 영국 선수에게 가장 평점을 잘 주고 특히 아시안에게는 점수가 박하기 그지없다면서 손흥민이 오늘 매우 뛰어난 움직임과 골에 가까운 슈팅을 연달아 보였음에도 쟤들은 경기를 봤냐고 화를 냈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나머지 슈팅 찬스를 보자면 손흥민 평점 5점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제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이 모두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 침투로 골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선수들이 사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손흥민을 믿고 플레이를 연계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골 찬스를 보면 두드러지는데요. 운돔벨레는 비가 내려 그라운드가 미끄러운 오늘도 손흥민에게 그대로 침투 패스를 찔러 넣으며 달리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가 젖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낸 상태에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는 상황을 연출해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 손흥민 스프린트를 활용한 주변 동료들의 패스가 눈에 띄게 잦아지는 것이죠. 다만 마지막 순간 볼을 찰 때 우천시 경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볼에 살짝 빗맞은 듯한 모습이 나왔으며 의도한 것보다 살짝 볼 방향이 다소 꺾였는지 결국 골대에 맞는 불운이 나오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키퍼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찼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만
조금만 늦게 찼으면 수비수가 걷어냈을 타이밍이므로 손흥민이 반박자 빠르게 슈팅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장면에서는 다만 운이 좀 없었던 것이지 경기 내내 손흥민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서 손흥민의 첫 번째 슈팅에서도 감각적으로 볼에 발을 가져다 대면서 슈퍼 세이브만 아니면 득점했던 것이죠. 오늘 경기를 보고 누구도 손흥민에게 경기를 망쳤다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트넘 에이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직한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손흥민에 대한 의미심장한 뉴스가 나옵니다. 현재 손흥민은 연일 세계 최정상 플레이를 선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전성기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필 이 타이밍에 토트넘 구단과 손흥민 관계가 좋다는 관련 뉴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협상에 자신감을 전합니다. 축구 전문가 파브리지오 기자 역시 토트넘 분위기가 좋아 재계약에 거의 다가간 것 같다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나 관계가 좋다고 강조하는 것은 손흥민을 잡기 위한 멘트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프로축구 선수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돈으로 귀결되며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곳이 그 종착역입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중국 리그 같은 곳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유럽 리그에서는 최고 선수는 최고 대우를 받기 마련이죠.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지난 5년간 손흥민의 기록은 메시와 호날두도 모두 제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 득점 XG를 활용한 베스트 피니시 항목에서 손흥민이 44%의 초과율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메시와 해리케인의 21%도 뛰어넘는 기록이며 호날두의 0.6%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유럽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은 다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루머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최고 선수에 따라붙는 레알 이적설이 제시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아자르가 레알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손흥민은 더욱 많은 스포츠 매체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의 이적 시장 가치가 8천만 파운드이며 대형 구단은 손흥민 주급을 토트넘이 제시하고 있다는 약 20만 파운드의 주급보다 훨씬 많이 지급이 가능하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선택의 카드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도 이적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재계약에 관해서 12월 중순쯤에 미래는 알 수 없다고 의미심장한 멘트도 남겼습니다. 각종 축구 온라인 포럼에서는 당장 이적설은 소설인 것 같지만 대형 구단 자금력으로 손흥민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스토리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손흥민이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것 때문이라면서 갑작스럽게 손흥민이 슈퍼 빅클럽으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반응합니다. 물론 손흥민은 앞선 아마존 프라임의 라스트 5에서 축구 역사상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어떤 경기에서 뛰겠냐는 덴젤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고민하면서 아스날을 위해 뛰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있는 곳에 매우 감사하다 라고 겸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치 있는 답변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은 맞아 아스널은 절대 안 돼 라며 환호하기도 했지만 일부 팬들은 토트넘에서 마무리하겠다고는 안 하네 라며 다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팬들 대부분은 손흥민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손흥민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며 손흥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일 눈부신 손흥민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손흥민의 거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이 작년 중순부터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죠. 그런데 최근 유럽의 분위기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을 대폭 줄일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유럽 측은 믿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자기들이 서명한 계약을 제약사들이 준수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일단 제약사들에게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제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법적 대응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측이 강경한 어조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의장은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여름까지 EU 회원국 성인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럽연합과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미국 대표 제약사 화이자는 백신 증산을 위한 제조 과정 변경 탓에 유럽에 공급할 백신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생산 부진으로 초기 유럽 공급 물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 물량은 총 20억 회 투여분입니다. EU 27개국 회원국 인구수 약 4억 5천만 명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제약업체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말고도 존슨앤존스, 사노피, 모더나, 큐어백까지 모두 6곳에 이릅니다. 유럽에서 백신 초기 물량을 모두 싹쓸이 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드네요. 이해는 갑니다. 유럽의 상황이 무척 심각하죠.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속수무책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이유는 이달 18일 모더나 제품을 접종 가능 백신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유럽의약품청이 승인이 가능한지 심사 중인데 29일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백신이 모자라면 소용이 없겠죠? 결국 유럽의 각 나라들은 보육주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번 접종해야 하는 시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체 생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제 백신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은 임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효과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유럽이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백신 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입니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분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급 계획에 변동은 없다. 해외의 심각한 상황과 별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국내 생산 백신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종의 해외 제약사 백신이 위탁 생산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신을 생산하고 있죠. 한국은 위탁 생산 CMO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앞다퉈 한국과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든든한 상황이죠. 한국의 백신 공급 시기에는 다음 주부터 빠르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2월 초 백신 공동구매 방식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백신은 설 연휴 이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최일선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은 2월 중순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1차로 풀립니다.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56만 6천 명이 최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순차적으로 총 1천만 명분이 풀립니다. 순조롭게 순차적으로 접종을 할 수가 있죠.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전력,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사회 필수 서비스를 다루는 인력까지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에 포함될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더나 2천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이 2분기에, 화이자 1천만 명분이 3분기에 들어옵니다. 노바백스 백신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 도입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 추진 현황과 우선 접종 대상자, 접종 대상별 접종 시기, 준비 상황 등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28일 오후 발표합니다. 이번 주네요. 이를 통해 오는 11월 소아 및 청소년을 제외한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치고 다음 겨울 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경우 고령층에 대해서는
임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접종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방역 성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만에 40%를 회복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 43.3%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4주 43.8%를 찍고 이후 내리막길이었던 긍정평가가 8주 만에 40%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중간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3.6%였습니다. 조사기관 측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악재에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 반등 요인으로 꼽히고 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백신 전쟁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고도 결과가 좋지 못한 일본은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지율이 나쁘지 않게 나왔던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서도 6%포인트 하락한 33%로 집계되었습니다. 내각이 출범한 작년 9월 조사에서는 65%였는데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菅내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10%포인트 상승해 45%를 기록했습니다.菅총리 취임 후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처음으로 내각 지지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63%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80%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긴급사태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대의 변수는 올림픽이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취소 여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무관중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회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빠르게 시작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종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한국은 세계 방역의 최고 중심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